마케팅에도 순서가 있다. 딜컴퍼니 이승길 대표가 알려주는 마케팅 퍼널 이야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니 더보기란 링크로 얼른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패션업종 메타 광고를 진행하게 될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전석희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혜대리님, 네.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게 네. 메타 광고긴 한데 업종이 패션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조금 끈끈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저희 팀 내에서 패션 업종 관련돼 가지고 조금 메타 확장이라든지 컨설팅 요청건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뭐 오늘도 이 주제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션 업종에서 왜 메타를 해야 되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아, 네네. 아마 이제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타겟층이 2030이기 때문에 2030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바로 메타이기 때문에 아마 주 타겟층이 많기 때문에 메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메타의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 릴스, 피드의 형태로 노출돼서 유저들의 광고 피로도가 적게 느껴지게 자연스러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도 필요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패션 업종 특성상 검색 광고를 메인 매체로 삼기보다는 메타를 메인 매체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근데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네. 그렇죠. 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제 인스타그램 그 매체 특성상 아무래도 그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팔로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게시물이나 피드를 사실 탐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메타가 패션 업종이나 자파료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스타 그 피드의 특성상 뭔가 좀 패션적인 거나 뭐 예술적인 거나 그런 거를 업로드를 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창구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이런 패션 옵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 매체랑 비교했을 때보다 어제 메타의 성과나 혹은 성공 사례 뭐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하고 또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패션 업종에서는 거의 이제 필수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그다음에 혹은 그 자체 제작하시거나 그 일반 쇼핑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많은 그 패션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입점해서 광고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입점하시게 되어도 그 룩북이라든지 혹은 자사몰의 신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고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자사몰로의 유입이나 혹은 노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은 보통 메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 말고도 뭐 무신사나 29cm 혹은 뭐 더블 컨셉 그 외에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죠. 요즘 뭐 오시오도 있고 EQL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광고가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브랜드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자사몰 유입도 물론이고 상품 컨텐츠를 노출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 진행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몰이 있기 때문에 자사몰에 이제 픽셀이라는 스크립트를 심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입 경로에 따른 유저들의 그 행동 패턴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 여기에 그쵸. 덧붙이자면 이제 여러 패션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패션 플랫폼 뭐 무신사라든지 뭐 하이버, EQL, 뭐 오시오 등등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로 상품은 많이 팔릴 수가 있어서 네 이제 다사몰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메타 픽셀을 설치하셔서 이제 어떤 장바구니 담기가 몇 회 일어났는지 페이지분은 몇 회인지 어떤 콘텐츠에서 몇 회 정도 조회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시면서 저희 마케팅 진행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플랫폼에서 광고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과 개선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패션 쪽이다
패션 쪽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체가 좀 메타 광고를 빠르게 성과를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캠페인 혹은 뭐 어떠한 소재를 사용해야 되느냐 좀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뭐 평균적으로 가장 성과가 좋은 소재는 어떤 게 저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패션 쪽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레퍼런스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계정들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제품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제품 사진 중에서 이제 제품을 소개하는 이제 룩북과 같은 동영상 소재나 아니면 할인 또 원 플러스 뭐 15% 할인 아니면 원 플러스 원 같은 이런 프로모션 그 문구가 같이 삽입돼 있으면 가장 반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업종의 경우에는 이걸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사고 싶게 만들어서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후킹성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후킹성 문구도 마찬가지고 그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룩북 같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카탈로그 캠페인도 광고 진행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그 원 플러스 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반적으로 사입하는 쇼핑몰의 경우는 요즘에 최근 많이 쓰시게 릴스를 통한 광고도 자연스럽게 노출하거든요. 그래서 뭐 데일리 룩북 아니면은 뭐 그 주차별로 어떤 식으로 뭐 컬러 바리에이션 어떻게 해가지고 니트를 소화하는지 아니면 뭐 편한 뭐 카고라든지 데님류라든지 슬랙스라든지 이런 컨셉을 가지고 릴스를 만드셔서 이거를 이제 별도의 광고 컨텐츠 제작물로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요즘에 저희가 체류하는 게 이제 쇼츠나 이제 릴스 쪽에서도 많이 그 게시물들을 탐색하시잖아요. 근데 뭐 쇼츠랑 릴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쇼츠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그 영상을 가공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그 유튜브 내용 편집한다 하면은 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영상들도 많이 녹여주기도 하고 그 좀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패션 쪽이나 이런 쪽도 그 릴스에서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했을 때 이제 유튜브 쇼츠 광고를 할 거냐, 인스타그램 릴스 광고를 진행할 거냐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릴스 쪽이 팀장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릴스 쪽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질문 또 갖고 온 게 네네. 이제 요거는 패션 업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메타라는 플랫폼을 이제 광고주님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최적화되는 숫자는 도대체 얼마냐? 머신러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를 해야지 이게 최적화가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머신러닝은 예를 들어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 50건 이상의 특정 전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최적화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환 이벤트란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될 수 있었고 뭐 아니면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폼 작성이 될 수가 있었고 아니면 뭐 전화가 될 수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전환 이벤트 값을 하나로 특정하고 그 이벤트 값이 50건 이상 발생했을 때 최적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 구매값 자체를 그 이벤트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게 50건이라는 기준 자체가 되어야지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벤트 값을 네네 그 목표 이벤트 값을 구매가 아니라 뭐 결제 시작이라든지 뭐 장바구니라든지 좀 이렇게 그 목표 지표 자체를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머신러닝 최적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설정된 광고 이제 세트의 그 이벤트 목표 자체는 재수정은 안 되거든요. 한번 설정하신 이후에는 그 값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셔야지만 구매로 변경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가 장바구니, 결제 시작, 구매, 이벤트 값을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목표값 자체를 이제 구매로 잡았을 때 전환율이 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구매로 그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예산 볼륨 파이가 방금 충분히 얘기하긴 했지만 적다거나 아니면은 모수값의 규모가 작으면 머신러닝 자체가 조금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구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환율로 봤을 때, 네,
보통 평균 전환율이 그 3에서 5%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게. 만 성과가 좀 좋으면은 뭐 4에서 7%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100건의 유입이 있었을 때 구매가 못해도 3건에서 7건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평균 100건에 대한 유입이 들어와야지 그 5건, 7건이 발생이 되고, 주간 단위로 가도 7건 발생이 돼도 49건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최적화에 미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구매까지 결정이 되진 않아도 장바구니에 닿는 액션을 취했다든지, 장바구니 담은 이후에 결제 시작까지 갔다가 끝내 결제하지 않고 그냥 뒤로 가기 눌렀다든지 하는 값들도 모두 취합이 되면 사실 평균적으로 50건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다시 타겟팅을 활용하거나 머신러닝 최적화를 만들어서 조금 우리한테 유의미한 고객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목적하에 혹은 이러한 전략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생각보다 결제 시작으로 광고를 진행했었을 때 로아스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종, 혹은 그 브랜드의 위치, 혹은 쇼핑몰의 그 회원 모수의 규모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의 상태나 우리의 쇼핑몰의 위치나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별도의 개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최적화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 리타겟팅 때문인데, 이제 메타를 이용한다 보면 리타겟팅이 꼭 필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타겟팅을 하게 되면 이제 유사 타겟이나 맞춤 타겟으로 꼭 리타겟팅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전에 머신러닝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요 리타겟팅 그 모수값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 맞춤 고객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굳이 구매값으로 그 전환 이벤트를 잡기보다 결제 시작으로 잡아서 일단 머신러닝을 채우고 그걸로 리타겟팅을 해서 구매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네. 시즌스님이 질문해 주신 걸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일 땐 픽셀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 짧게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메타 픽셀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전환 추적이 힘들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 NT 파라미터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이 NT 파라미터 값은 이제 전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가 별도의 URL을 설정하면 그 URL에 대해서 전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파라미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메타 계정을 그 URL로 등록해 놓으면은 고객 유저가 그거를 클릭해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값이랑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이제 구매 값을 대조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구매가 일어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뭔가 픽셀을 활용하거나 그 코드 값으로 그런 별도의 그 스크립트 같은 거를 구축해가지고 타겟팅이 가능하다, 상품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회해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호스팅사나 독립몰에 스크립트를 심는 것만큼 디테일한 타겟팅은 어렵지만, 이거를 우리가 메타에 대한 성과 측정이라든지 이 어떠한 상품에서 어떠한 소재에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추산은 NT 파라미터 값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계센터 안에서 그걸 값을 볼 수 있기는 하고요. 그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는 이 전환 추적이라든지 그 결제 시점 장바구니, 구매 전환가, 구매 등등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그 트래킹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캠페인, 광고 세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희 광고의 소재별로 저희가 그 위에 파라미터 값을 생성을 해서 그 캠페인, 그 세트에 그 소재로 유입된 사람들이 이 우리 스토어에서 어떤 상품들을 결제 시작을 했고 장바에 담았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통계센터에서 다 추적이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한 메타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를 진행했었을 때 메타 진행 전후로 비교하면은 이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전환이 발생되는 구조가, 물론 파워링크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아마 쇼핑 검색이실 거예요. 쇼핑 검색 중에서도 최근에 좀 핫했던 자체가 그 아이템즈 의 연관 상품 추천해 주는 거. 네네. 그걸로 이제 전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니트를 봤었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하단에 유사한 상품이 추천을 뜹니다. 그랬을 때 다른 브랜드나 다른 타 경쟁사들 것도 이렇게 탐색하게 되면서 실제 구매를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좀 그런 기능도 활용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들어왔다 나가서 다른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단적인 예로 이제 저도 쇼핑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품을 보고 그걸 나가고 나중에 그걸 까먹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위쪽에 For You라는 그 문구 밑에 저를 위해서 AI가 맞춤 이제 네이버 자체에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그때 봤던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한번 보고 이탈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로직이 새로 발생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캠페인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성과 측정을 위해서 지면을 여러 가지 지면을 테스트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쇼핑 검색 광고 자체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지만 노출되는 구조이고 입찰가에 따라서 순위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것도 이제 비딩이기는 하지만 뭔가 고정 CPC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쇼핑 검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히 이제 패션 쪽은 쇼핑 검색 그 메인 키워드급은 엄청 단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평균 CPC 자체가 물론 소재나 그 캠페인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00원, 800원 사이 정도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유입에 대한 CPC도 엄청 저렴하게 진행도 가능하고 방금 석혜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 그 상품 들어갔다가 나갔을 때도 폴류가 뜨긴 하지만 결국에 그 상품에 들어와서 체류를 하면은 나중에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면에서 검색 시에 노출되는 구조거든요. 혹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유입을 시킨 다음에 구매까지 유도하는 전략 자체가 지금 메타와 그 네이버가 잘 연계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운영 중이시더라도 메타를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 성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도 방금 NT 파라미터로도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깔끔하네요. 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시즌스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는 거 메타 픽셀 나온 김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 얘기할 게 있죠. 네, 픽셀 오류도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픽셀이란 것이 어떤 스크립트를 씹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개발자 영역이어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카페24 같은 호스팅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435를 런칭하고 그거랑 연동을 하시곤 하시는데요. 이제 해당 과정에서 그 구매값이 추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연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타의 이벤트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벤트 추적을 직접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다가 추적을 하시면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케팅 학교에 관련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라이브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 영상이 아마 편집돼서 그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때 그 메타와 관련된 영상들을 저희가 하단에 그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추가 궁금하신 부분 추가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추가 문의는 어디로 연락드리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문의는 어디다 연락드리면 되나요? 추가 문의는 저희 하단에 마케터 소개 페이지나 아니면 아니면 지금 실시간으로는 네. 저기 네. 나와 있는 메일이나 요 전화번호나 전화번호로 이쪽에 연락 주시면 통화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20분 정도 저희가 그 라이브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0분까지 일단 저희가 기다려 보고요. 그 전까지는 뭐 요즘 트렌드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3월 초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패션 업종 쪽에서는 지금이 가장 빡 집중이라고 하죠. 네. 완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사실 공격적인 마케팅이라 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높은 예산을 통해서 그걸로 많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기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메타 초기 예산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는 성과를 내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보수적으로 트래픽이나 모수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립하신다라는 전제 하에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성과가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광고로 진행을 하지 않으셨었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드 자체가 뭔가 확고하거나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서 좀 어느 정도 팬층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소액으로 테스트 집행하셔도 성과는 확실히 나오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내부에도 그런 그 사례들이 레퍼런스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셔도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볼륨을 올리시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색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예산 볼륨 자체를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추천드리고, 먼저 이렇게 선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기반을 쌓아야 하는 단계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1예산 30만, 그러니까 원래산 30만 원이면 1일 1만 원이고요. 60만 원이면은 사실상 거의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도 활성화를 위한 그 노출 볼륨 증대, 혹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등등등 굉장히 종류가 목적에 따라 많은데요. 이거를 하나의 캠페인 예산으로 보통 편성하는 게 2, 3만 원 정도인데 단 하나의 캠페인밖에 세팅을 할 수가 없는 점. 그 다음에 소재 자체도 뭐 한두 가지밖에 테스트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예산 쓰면은 더 많은 광고 세트와 더 많은 캠페인을 통한 테스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져가는 볼륨 자체는 적어도 1예산 각 캠페인별로 10,000원 혹은 20,000원 정도는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미니멈은 저희 솔직히 100만 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300만 원 정도 제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 더 적은 예산으로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했을 때 일반적이진 않고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데이터 값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초기 지금 쇼핑몰과 브랜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예산 설정이나 캠페인이나 소재에 대한 전략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걸로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측에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좀 1대1로 맞춤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1분 남았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집행을 하면 성과가 나올까? 라는 고민으로 그 광고 진행에 대해서 보류하시는 경우도 가끔 종종 있으세요. 네, 그쵸. 왜냐면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광고 비용을 썼을 때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좀 공감은 되긴 하거든요. 네, 투자하시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광고주 저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다만 결국에는 노출되지 않고 유입을 하지 않으면 그 쇼핑몰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구매 자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검색 광고를 했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는 거거든요. 네, 뭐 정형화된 그냥 공식적인 내부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쪽에서 물건에 대한 구매가 발생을 하고 전환율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라고 하면은 메타를 병행했을 때 성과는 거의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고려해서 컨설팅 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리님 마지막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뭐 완전 이런 매체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보통 광고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광고는 마중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제 처음에 마중물이란 게 어떤 땅을 이제 깊게 파서 수맥을 끌어오기 전에 물이 있어야지 그거를 다시 파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비를 초반에 태우신다면은 뭐 밑에 호수가 있을지 아니면 아예 물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을 꺼낼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못 남기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도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